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37,761달러, 이더리움 2,615달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하며 급락이 일어났고 빠른 하락에는 또 빠른 반등이 국룰이긴 합니다. 일요일 4만 달러를 넘냐 마냐의 싸움을 하다 새벽에 또 가격을 훅 뺐네요. 아마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주요 인사들의 발언 하나에 의하여 가격은 변동이 크겠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공포탐욕 지수는 20이고요. 한참 많이 떨어져 버렸죠. 반등을 줘야 하는 장세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쟁 이슈로 어찌 흘러갈지 참 하루빨리 세계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스위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고 불리웁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충 느낌 오시겠지만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죠. 주 가입 국가들은 유럽 쪽과 북아메리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와 푸틴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든 사실상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 관련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죠. 현재 EU 스위프트 관련 국들은 러시아를 그들의 전산망에서 배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EU뿐 아니라 일본 역시 관련 내용을 지지한다고 나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많은 부자들은 이미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그에 관련된 금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강력하게 지켜보며 제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러시아는 국가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나게 될지 참 무섭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미국이 어떻게 참전할지 그리고 중국이 어떤 식으로 러시아를 도울지 이런 부분이겠죠. 다들 아시듯 누가 누구 편인지는 얼추 머릿속으로 있으시죠.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이 시작된다면 전쟁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군사적 지원보다는 그 외부적인 요소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 정부는 러시아에 관련된 수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이나 은행을 대상으로는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호적인 관계이죠.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달러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스위프트의 제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달러의 비중을 낮추면서 반대로 비중을 높인 통화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위안입니다. 중국은 스위프트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주도하는 CIPS라는 위안 위주의 결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스위프트로 유럽, 미국 쪽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반대로 CIPS의 위상이 올라가며 위안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세계의 경제 및 국제 정세의 주도권은 미국 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런 주도권을 본인들이 쥐고 싶어 하죠. 물론 전쟁으로 그런 변화를 꾀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일이겠지만 말이죠. 주도권을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영향력 자체는 더욱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만들어지고 있는 이번 전쟁, 휴전 국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 가볍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현재 각국의 기축 통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상자산, 비트코인과 나머지 친구들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 다 존재하죠. 러시아에게는 스위프트 제재에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에게는 손쉽게 전 세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니까요. 그저 전쟁으로 시작된 하나의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와 영향력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아직 정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재 여러 방법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죠. 스위프트와 수출 금지, 쉽게 말려 죽이기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현재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가 이루고 있는 경제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면 미국 및 여러 나라들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탈중앙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회피를 찾아내는 것도 쉽겠죠.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적절한 타협, 그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민간인과 군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트위터를 통해 모집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USDT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엔 트위터에 올라온 이 글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만든 스캠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요청함에 따라 많은 기부금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우크라이나 다오가 형성되며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돕기 위한 기금 역시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 뽀글이 형 FTX의 수장인 샘 뱅크먼 역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선행을 베풀고 있네요.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 이야기드립니다.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는 탈중앙화를 강력한 기반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의 가장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이죠. 지금 같은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상자산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미래의 크게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상자산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미래의 크게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금융기업 하면 생각나는 몇 군데가 있죠. 그중 하나는 골드만삭스입니다. 16년간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고 1년간 글로벌 마케팅의 공동 운영 책임자였던 골드만삭스의 임원이 코인베이스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만 보더라도 점차 이 시장은 발전할 것이고 장기적인 움직임은 물론 우상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움직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은 움직임을 가져갈지 우리는 이것들을 잘 지켜봐야겠죠. 2월 28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세계 평화 방구석에 앉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보라색 라이징 웨지 보이시죠? 지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징 웨지는 패턴상 하락 유도 패턴이고 실제로 하단 지지선이 뚫리며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 선들은 매물대 선으로 지지 및 저항이 유력한 선들이고요. 비트코인은 지난 2월 20일에 이탈한 4만 달러 부근의 매물대 저항을 크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공개 텔레그램을 통해 3만 4천 달러에서 매수, 4만 달러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권장해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며 매물대 저항에 계속 도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추가 반등을 하여 이 구간을 뚫어버린다면 상단 저항은 4만 348달러, 4만 1,432달러, 4만 3,330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 37,250달러, 35,507달러 아래로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28일 저희가 텔레그램으로 이야기 드렸던 루나 40달러대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40달러 초반까지 왔었고 현재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고점 대비 엄청난 하락을 맞은 상황에서 루나는 고점 대비 30% 하락한 가격까지 도달했습니다. 매수 시점에 함께 매수하였다면 최대 83%까지 수익을 낼 수 있었겠네요. 그렇다면 루나는 왜 이렇게 다른 알트들에 비해 강력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앵커 프로토콜의 UST 예치금이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예치금을 보여주며 신고점을 지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앵커는 루나의 대표 디파이 프로젝트이자 디파이 전체 프로젝트 중 6위에 달성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최근 루나 재단으로부터 4억 5천만 달러의 UST를 앵커 프로토콜에 보충하였고 UST를 위한 비트코인 보유량을 설정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모금하는 등의 탄탄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다른 코인들과의 퍼포먼스를 비교해 본다면 압도적으로 루나를 선택하신 분들이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코인 생존기 팀은 지속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에 대해 분석하며 좋은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시그널은 텔레그램으로 안내드리는 것 아시죠? 늘 이야기 드리지만 무료입니다. 조인 안 하신 분들은 조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곳에서 같이 이겨내길 항상 기원하고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페라리를 타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